자, 제 영장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여기까지 왔나? 먼저 이 책에서는 중국의 산샤 댐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댐은 어떤 댐일까요? 댐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사진만 보면 규모를 모르겠네요. 이 댐은 1994년도에 정식 착공을 해 2009년에 완성되었습니다. 오픈까지 들어간 비용은 추산 240억, 인력은 2만 6천여 명 투입, 32개의 발전 터빈을 가지고 있는데 세계 최대 댐 발전량이라고 합니다. 명실공히 세계 최고의 댐으로 성공적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중국이 이렇게 댐 건설에 매진할 때 영국도 다른 프로젝트를 하나 시작합니다. 이름은 우체국 급여 지급 개선 프로젝트였습니다. 당시 직원 급여 청구 과정에서 부정수급도 자주 발생했고 이를 관리하기 위한 비용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이를 해결하고자 스와이프 카드라는 선불 카드 형태로 급여를 제공해 부정수급을 막고 청구인, 지급인 모두에게 편리한 IT 시스템을 만들려 했었죠. 시스템은 인터내셔널 컴퓨터스 리미티드 ICL의 자회사인 패스웨이에서 기술 개발, 설치를 수주했습니다. 하지만 이 프로젝트는 3년 만에 취소가 되었습니다. 실패한 거죠. 생각지도 못한 권장사항들이 많았고 이를 위한 비용도 계속 불어났기 때문입니다. 프로젝트의 취소로 우편국은 5억 7,100만 파운드, ICL은 1억 8천만 파운드의 손실이 발생했죠. 이 프로젝트를 통해 영국은 과거의 권장사항이 많은 분야를 IT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일은 많은 문제를 야기한다 라는 교훈 아닌 교훈을 얻었다고 기록합니다. 이와 비슷한 케이스가 미국에서도 발생했었습니다. 바로 헬스케어.gov 프로젝트입니다. 2013년에 미국은 이 사이트를 통해 새로 만들어진 환자 부담 적정 보호법을 활용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개발 과정에서 초기 추정 비용인 9,370만 달러보다 훨씬 많은 17억 달러로 비용이 급증합니다. 비용이 이렇게 급증해도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면 좋았을 텐데요. 오픈 4일 전에 현재 서버 사이즈가 사용자 대응에 불충분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결국 25만 명 중 6명만이 보험 플랜을 선택하고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중국의 댐 건설 사례와 영국과 미국의 사례를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합시다. 댐 건설은 4차 산업이 아닌 과거에 많은 경험이 쌓인 3차 산업 프로젝트입니다. 만일 공정에서 지연이 발생하는 경우 원인은 어디이고 왜 발생하는지 시간이 걸리지만 파악이 가능합니다. 이런 문제들을 우리는 소위 known unknown, 우리말로 알려진 무지라고 부릅니다. 영국과 미국의 사례는 IT 프로젝트였습니다. 과거의 경험이 많이 없기 때문에 뭘 모르는지도 모르는 상태가 많았습니다. 일단 영국과 미국은 과거의 작업 방식, 즉 초반에 많은 계획과 설계를 한 뒤에 이를 따르는 방식으로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계획이 잘 들어맞으면 좋을 텐데 이 프로젝트들에서는 그렇지 못했죠. 그러다 보니 비용이 엄청나게 증가하여 결국 프로젝트 중단 등의 실패로 끝났습니다. 이쯤에서 그럼 과거의 작업 방식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 대비 업무량을 측정하여 이를 관리하는 방법인 테일러리즘은 과거에는 과학적인 관리법으로 많은 각광을 받았었습니다. 이를 만든 사람이 바로 프레드릭 윈슬로우 테일러입니다. 테일러는 당시 반복노동 작업을 스톱워치로 분석하여 관리를 했었습니다. 작업자는 항상 언제 시작하고 멈춰야 하는지 명령을 받았고요. 초 단위로 이렇게 관리를 받으니 성과는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이 작업을 통해 관리자, 작업자가 모두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었을까요? 테일러리즘의 관리 현황을 시각화한 게 오늘날 많이 쓰고 있는 간트 차트입니다. 이를 처음 만든 이는 헨리 간트였습니다. 헨리 간트는 테일러와 같이 시각화 차트를 통해 관리하면서 실제 작업량을 그래프로 나타내고 작업이 남았다면 완료를 하고 퇴근을 시켰습니다. 이를 통해 작업자들을 더 분석적으로 명령 및 통제를 내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세상은 변하고 기술은 발전합니다. 과거에는 노동의 비교 우위를 점하는 방향으로 기술이 발전했다면 마이크로 프로세스 및 디지털 시대에서는 고객에게 결과를 제공하는 능력을 우선으로 하는 방향으로 기술이 발전합니다. 분명 새로운 시대에 맞는 업무 방식은 존재할 것입니다. 그러나 새로운 방식이 고객에게 의미 있는 결과를 전달하지 못하고 나아가 모두를 만족시키지 못한다면 반드시 이를 따를 필요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 코비드-19 시대에 나타난 일하는 방식은 온라인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디지털 세대들은 이 시기에 비어버린 매장들을 클릭 투 클릭 운동을 통해 매입하고 이를 통해 많은 이익을 얻고 지역사회 활성화에도 도움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것이 아닌 맞는 것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업무 방식을 바꾸고 최적화할까요? 빠른 업무 흐름을 위함일까요? 사일로의 벽을 넘어 다음 사일로로 전달하기 위함일까요? 최적화의 목적은 다양할 것입니다. 이제 현대의 업무 방식의 최적화를 위해 나온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의 업무 방식을 위한 최적화 방법으로는 애자일, 린, 데브옵스가 있습니다.
애자일은 경량화 프로세스로부터 탄생하였습니다. 소규모 다분야 팀, 북극성 프레임워크 등을 활용해 경량화 프로세스를 만들었으며 이는 도요타, 혼다, 제록스 등의 회사에서 적용하고 있었습니다. 이 경량화 프로세스의 가설의 조사, 결과 측정, 그에 따른 응답이 추가되어 애자일 프로세스가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이 추가된 목적은 안전한 학습 환경을 만들고 실험을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이 애자일을 적용하는 과정을 잘못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애자일 산업단지 현상입니다. 애자일 컨설턴트, 전문가로 지칭되는 사람들이 애자일을 하향식으로 전달하고 억지로 밀어넣습니다. 결국 애자일 수행이 목적인 애자일이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애자일이 목적인 애자일이 되어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구성원들의 반발심이 커질 것입니다. 구성원들의 애자일 역량을 늘리기 위한 방법이 애자일이 최선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제 린 프로덕션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린의 설명은 5가지 원칙으로 설명됩니다. 5가지는 가치 및 가치 흐름, 작업 흐름, 수요 주도, 완벽 추구입니다. 여기에 중심에는 칸반 시스템이 있으며 수요 주도 방식, 즉 풀 기반 방식의 생산이 핵심입니다. 다음은 데브옵스입니다. 보통 IT에서 개발과 운영 활동 사이에 장벽이 존재했습니다. 이를 해결해 보고자 탄생한 개념이 바로 데브옵스입니다. 피닉스 프로젝트라는 책으로 유명한 진 킴이 이야기한 데브옵스가 나아가야 할 5가지 방향입니다. 첫 번째는 지역성과 단순성 유지, 두 번째는 집중, 업무 흐름, 즐거움, 세 번째는 일일 업무 개선, 네 번째는 심리적 안전, 마지막으로는 고객 중심입니다. 각 항목들이 어떤 이유 때문에 존재하는지 눈여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데브옵스는 IT 분야에 국한된 개념이지만 저자가 언급한 이유가 있습니다. 저자는 BVSSH를 위한 활동을 데브옵스와 유사하다고 생각하는데 BVSSH도 종단 간 바운더리를 뛰어넘는 작업이기 때문입니다. 애자일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흔히 워터폴이 자주 언급됩니다. 워터폴에 대해 잠깐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워터폴은 흔히 V모델로 설명됩니다. 왼쪽 경사가 개발 과정입니다. 요구사항이 초기에 정해지면 설계에 들어가고 코드 개발에 들어가는 형태인데요. 언뜻 보면 상당히 논리적으로 맞는 구조입니다. 워터폴의 단점은 요구사항 및 설계 단계에서 모든 것을 예측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단계에서 주어지는 정보는 거의 없습니다. 학습도 당연히 많이 이루어질 수 없겠죠. 워터폴에서 주로 보는 것은 마일스톤, 즉 미리 결정된 계획에 얼마나 도달했느냐입니다. 가치나 성과의 극대화 등은 관심 바뀝니다. 그러다 보니 매몰 비용 오류도 발생하기 쉽습니다. 우리는 애자일과 워터폴을 놓고 저울질하면 안 됩니다. 워터폴은 뭘 모르는지도 모르는 현대의 업무에서 많은 부담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고민해야 할 것은 애자일이냐 아니면 린이냐입니다. 이를 위해 이 책에서는 커네빈 프레임워크라는 것을 소개합니다. 커네빈 프레임워크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총 5개의 영역으로 나뉘는데 각각 확실 영역, 난해 영역, 복합 영역, 혼동 영역, 마지막으로 무질서 영역입니다. 먼저 커네빈 프레임워크에서 4사분면에 위치한 확실 영역입니다. 이 영역의 특징은 예측이 쉬워 스프린트, 백로그 등의 계획 활동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상황을 감지하고 이를 바탕으로 분류 및 대응하면 됩니다. 다음은 난해 영역입니다. 이는 커네빈 프레임워크에서 1사분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난해하지만 이전에 경험이 쌓여 있으며 무엇을 모르는지 알고 있습니다. 감지하고 분석해 좋은 사례들을 찾아 적용하면 되며 모범 사례라는 것은 없는 영역입니다. 린 방식을 적용하기에 알맞으며 IT 회사의 자체 서버 증설, 신입사원의 온보드 등의 업무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복합 영역이며 이는 커네빈 프레임워크에서 2사분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모르는지도 모르는 영역이기 때문에 좋은 사례, 모범 사례 등은 없습니다. 안전한 환경에서 가설을 테스트하고 결과를 감지, 적용해야 하며 이 실험을 계속 확대, 축소를 반복해야 합니다. 이 영역은 애자일을 적용하기 좋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 업무가 이에 해당되는데 사람들은 결과가 나올 때까지 뭘 모르는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혼동 영역입니다. 혼동 영역은 커네빈 프레임워크에서 3사분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지식보다는 빠른 행동과 그 결과가 중요합니다. 이 영역의 좋은 예는 코비드-19 하에서 취했던 정부와 기업들의 행동들입니다. 승인을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었고 때문에 빠르게 당사자들이 모여 결정 및 수행을 한 후 각자 원래의 조직으로 돌아갔습니다. 여기에서 발견된 기술은 난해 영역이나 확실 영역에서 모범 사례로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질서 영역입니다. 이 영역은 진짜 무질서의 영역인지 파악이 안 된 것인지 한번 검토를 해봐야 합니다. 일은 이 커네빈 영역을 따라 흐릅니다. 다음에 업무 흐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모델 자동차 제작 시에 처음에는 많은 실험이 수행되고 프로토타입이 만들어집니다.
이 영역은 복합 영역, 즉 에자일이 적용될 영역입니다. 이 작업이 안정이 되고 대량 생산으로 들어가면 이제 난의 영역, 즉 린이 적용되는 영역으로 흘러갑니다. 그러던 중 리콜 등 문제가 발생하면 혼란의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 경우는 혼란의 영역이며 문제 대응을 주로 해야 합니다. 방향이 정해지고 다시 실험 등을 수행하려면 복합 영역으로 흘러갑니다. 복합 영역에서 증명이 된 후에는 다시 난의 영역인 린 영역으로 흘러가 생산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앞의 예에서 보았듯이 소프트웨어의 제작은 많은 실험과 가설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소프트웨어 초기 결과물 제작은 에자일 방식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이후 결과물을 제품화하는 과정은 린 방식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빌드, 테스트, 배포가 고수준으로 자동화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영장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장에서는 3차 산업과 비교한 4차 산업의 특징, 여기에 맞는 업무 방식 그리고 커네빈 프레임워크를 적용한 업무 흐름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better, value, sooner, safer, happier가 가지고 있는 각각의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